안녕하세요. 더미라클 제임스 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것은요. 더미라클 수능 영어입니다. 25년 6월에 시행한 2026학년도 대학 수학영어 시험 6월 모의평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문제는요. 22번 문제가 되겠고요. 오늘 이 문제가 어떤 유형의 문제이고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이해야 되는지 수능 영어 유형별 문제 풀이 방법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 방법 적용하기 위해서는 독해 능력 필요하겠죠. 따라서 지문 분석 및 해석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문제는 요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제 파악 유형 중에 한 문제가 되겠고요. 이것도요, 지문을 보고선요, 주제문을 파악해서요, 요지랑 연결시켜서 선택지 5개 중에서 올바른 것을 골라주면 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수능 영어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을 통해서요, 단계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중심 소재 파악하는 겁니다. 우리 잘 기억하고 계신 것처럼 중심 소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파악해주면 된다고 했었죠? 앞에 2개의 문장이 나와져 있고요. 그 2개의 문장에서요,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파악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휘 단순 반복도 있겠고요. 또 뭐도 있어요? 의미적으로 반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두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첫 번째, 두 번째 문장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해석하면서 들어가서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중심 소재 파악해 보겠습니다. 세부적인 지문 분석 및 해석은 뒤쪽에서 진행하니까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Information and meaning are clearly not the same thing.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정보라고 하는 것과요, 의미라고 하는 것이요, 분명히 동일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요거 뭐 어려운 부분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문장. The former refers to uninterpreted data or sensory state. 전자는요, 전자 뭡니까? 위에서 얘기했던 정보를 얘기해 주겠죠? 정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는요, 해석되지 않은 데이터나 감각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합니다. 끊어갈게요. 그 뒤에 부분, whose probability in a certain situation can be easily measured. 특정 상황에서 그 확률이 쉽게 측정될 수 있는 것이고요. The latter refers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data or sensory state. 후자는요, 그 데이터나 감각 상태에 대한 해석을 가리킨다라고 합니다. 뒤에 더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까지만 우선 끊어서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중심 소재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반복되는 거 찾아주면 된다고 했었죠. 첫 번째는 뭡니까? information이라 되어진 얘죠. 얘가 뭔데요? the former이라 가리켰던 부분이고요. 얘가 uninterpreted data or sensory state를 가리킨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정보, 해석되지 않은 데이터나 감각 상태, 이렇게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중심 소재도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누구죠? 여기 meaning이었던 거죠. 뒤에서 the letter라 나와져 있었던 친구고요. 얘가 누군지도 뒤에 또 설명이 나와져 있는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미, 데이터나 감각 상태에 대한 해석, 요렇게 우리가 중심 소재를 뽑아낼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의 중심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정답의 범위를 축소하기입니다. 중심 소재를 파악했으니까 그 중심 소재를요, 선택지에 직접 표시해서 정답의 범위를 축소해주면 됩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정보, 해석되지 않은 데이터나 감각 상태라고 했었던 것들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여기 정보 나와져 있고요. 3번 정보, 4번 정보, 5번 정보 나와져 있죠. 2번을 빼고는 모두 정보가 나와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중심 소재죠. 의미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데이터나 감각 상태에 대한 해석이었죠. 그래서 요 내용이 들어간 거 찾아보니까요. 1번에 해석함으로써의 의미, 여기 나타나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2번 없고요. 3번, 4번 다 없습니다. 5번에 보니까 해석에 개인의 감정이 개입되면 의미가 왜곡된다, 이렇게 나와져 있죠. 자, 그래서 중심 소재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1번과 5번에서 지금 찾아줄 수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우선 안 되는 거 지워봅시다. 누가 안 되겠어요? 우선 2번은 확실하게 안 되겠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죠. 중심 소재가 하나도 안 나왔으니까요. 3번과 4번은 하나가 나오긴 했지만 둘 다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얘도 제거할 수가 있겠고요. 자, 1번과 5번 중에서 정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 주제를 나타내는 문장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주제를 나타내는 문장 찾는 방법은 당연히 문맥을 통해서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여기서는 뭘 할 거냐면요. 주제를 나타내는 부분에 대해서 힌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힌트를 통해서 파악해 보는 것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문장과 여섯 번째 문장 나와져 있는데요. 간단하게 해석만 해놓고 그리고 같이 함께 주제 찾아보겠습니다. Then we tend to interpret the outcome. 끊어갈게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요. 그 결과를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Either as the work of fortune, 끊어갈게요. 행운의 작용으로서든지요. Or else as clever and undetectable cheating on the part of the winning player. 그 이긴 게임 참가자에 의한 교묘하고 감지할 수 없는 부정행위로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섯 번째 문장입니다. Interpretation is at the core of everything we do, think about, and feel.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의 중심에 있다라고 합니다. 모든 것 어떤 건데요? We do, 우리가 하는 것, think about, 생각하는 것, and feel, 느끼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제에 대한 힌트부터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확인할 수 있는 것, 사례에 대한 결론입니다. 요 다섯 번째 문장 앞쪽에서요, 사례가 나왔었거든요. 그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내주고 있는 것, 그거에 대한 결과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결론을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이 주제와 관련되겠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요. 소재가 이렇게 어떻게 된다라고 정의를 내려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interpretation이라고 하는 것이 at the core of everything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형태로 구성될 때도 주제가 잘 나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뭐가 나와져 있어요? 단어 하나 나와져 있는데요. core이라 되어져 있죠. 이거 중심이라는 뜻인데요. 자, 중심이 되는 것, 그것이 주제와 관련성 있다는 거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죠. 자, 이를 토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여섯 번째 문장이 뭐가 되겠다? 주제문이 되겠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구성이 되어져 있으면서요. 결론을 나타내주고 있는 문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더욱 확실하게 주제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 되겠죠. 이를 토대로 주제를 파악해 보면 정보를 해석하여 의미를 만들고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요 앞에 정보를 해석해서 의미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요 다섯 번째 문장에 나와져 있었던 거고요. 해석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는 것이 여기 나와져 있는 거 우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단계 정답 선택하기입니다. 주제 나와져 있었죠? 그 주제를요 선택지에서 골라주시면 되는 거가 되겠는데 우리 확인했던 것처럼 2번과 3번과 4번 우리가 소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1번과 5번 중에서 누가 올바른지를 파악해 주시면 되는 거가 되겠죠. 이를 토대로 우리가 파악해 보면요. 정보를 해석하고 의미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중심이라고 했던 얘기가 적용되는 것은 1번에 나와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번 같은 경우 확인해 보시면요. 정보 해석까지는 있었는데 그것이 개인의 감정이 개입되면서 의미가 왜곡된다는 얘기로 연결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 나온 게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 되겠다? 1번이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보시면 중심 소재 파악해서 소거해 주고요. 그리고 그렇게 정답의 범위가 축소되어져 있는 가운데 주제를 확인하셔서 연결시켜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난이도가 좀 있어 보이지만요. 이것만 잘 익숙해지셔서요. 중심 소재를 잘 파악하시고 주제를 잘 파악해내실 수 있다고 한다면 어렵지 않게 정답을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요지 문제 해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수능 영어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을 통해서요. 우리가 문제풀이는 했고요. 이제는 지문 분석 및 해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nformation 여기가 주어죠. 어디까지? meaning까지입니다. information and meaning 여기가 주어가 되어 있고요. are 여기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clearly라 되어져 있죠. 여기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고요. not the same thing 되어 있네요. not은 부사, the same thing이라 되어 있는 여기가 보호가 되면 되겠습니다. 뭐 어려운 거 없는 부분이네요. 바로 해석해 봅시다. 정보라고 하는 것과 의미라고 하는 것은요. 분명히 동일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 특별한 문법도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이죠. 좀 길어서 쪼개놨습니다. 앞부분 먼저 보겠습니다. The former 여기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refers 여기가 동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to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여기 measured까지 모두 다 해당이 되겠고요. 자, 안에 좀 보시면요. whose부터 시작해서 measured까지가요. uninterpreted data or sensory state라 되어져 있는 여기를요. 꾸며주고 있는 관계대명사절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소유격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안에 보시면요. whose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접속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얘가 요 뒤에 있는 probability를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요렇게가 함께 주어가 되는 거가 되겠고요. in부터 situation 부사, can
can be measured 전체 다 동사가 되겠습니다. 수동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easily,는 이렇게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는요, 즉 정보입니다. 정보라고 하는 것은요, 뭘 나타낸다고 했어요? 해석되지 않은 데이터나 또는 감각의 상태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끊어갈게요. 그리고 그러한 확률이라고 하는 건데요. in a certain situation은 나와져 있죠. 그래서 특정 상황에서 그러한 확률이라고 하는 것이요, can be easily measured, 쉽게 측정되어진다라고 합니다. 끊어갈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뒷부분이에요. The latter, 여기가 주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 구성이죠. refers라 되어져 있네요. 여기가 동사가 되는 것 우리 확인할 수 있겠고요. to부터 연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to부터 어디까지? 뒤에 전체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The interpretation of the data or sensory state라 되어지는 부분이 앞에 to에 걸려져 있는 목적어 형태가 되겠고요. including부터 시작해서 뒤에가 얘를 꾸며주고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 보시면요, including에 되어져 있는 여기 뒷부분에 걸려져 있는 거 찾아줄 수가 있는데요. The special kinds of nuances and values라고 되어져 있죠. 여기가 지금 that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나와져 있는 얘가 얘를 꾸며주고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관계대명사 절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안에 보시면요, that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접속사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The information,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entails, 여기가 동사입니다. 요렇게가 동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앞에 있는 that은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요 that은 당연히 목적어 역할을 해주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or 접속사입니다. is intended라 되어져 있네요. 여기가 동사가 되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수동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죠. to have라 되어져 있는 게 투부정사가 되어져 있는데요. 요 to have에 걸려져 있는 목적어도 요 that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in부터 시작해서 situation까지는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자는요, 그 데이터나 감각 상태에 대한 해석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끊어갈게요. 뭘 포함해서요? including 하고 설명이 되어져 있죠. 특별한 종류의 뉘앙스들과 가치들을 포함해서요. 끊어갈게요. 자, 그것들은 또 뭔데요? 대체라고 설명해 주고 있죠. 그 정보가 수반하는 거나요, 또는 is intended to have, 갖도록 의도되어져 있는 것이죠. in the given situation, 주어진 상황 안에서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This applies to any type of information from alarm signals to sophisticated statements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this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주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applies라 되어져 있네요. 여기는 동사입니다. to부터 시작해서 information까지 부사, from A to B 구조 나와져 있죠. 여기도 다 부사가 되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것은요, 어떠한 종류의 정보에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끊어갈게요. 자, 뭐부터 시작해서요? 경보 신호로부터 시작해서요, 복잡한 또는 정교한 진술들까지요. 이렇게 해석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문장입니다. Take for instance a coin tossing game in which it is decided that throwing three heads in a row constitutes a win.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take가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명령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 당연히 동사 원형 쓰여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For instance 이렇게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A coin tossing game이라 되어진 여기가 목조가 되겠습니다. in which부터 시작해서요, 어디까지? 뒤에 전체가 다 해당이 되겠죠? 얘가 누굴 가리키고 있습니까? 앞에 있는 요 게임을 가리키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안에 보시면요, which는 접속사이자 요 전치사 in에 걸려져 있는 목적어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in which는 이렇게 합쳐서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it은요, 가주어입니다. 그리고 is decided라 되어진 여기가 동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수동태 구성되어져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that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뒤에 전체까지가 다 진짜 주어가 되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가주어 인용법이죠. 자, 안에도 보시면요, 대시라 되어진 여기가 접속사가 되어 있고요. throwing three heads in a row라 되어진 여기가 주어가 되고 있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constitutes라 되어진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그리고 win이라 되어진 여기가 목적어가 되는 것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throwing이라 되어진 여기가 동사의 특성, three heads라 되어진 여기가 목적어, in a row는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동명사 주어가 되겠네요. 자,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삽입되어져 있으니까 얘 먼저 끌고 나와야겠죠. 얘를 먼저 해석해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take a coin tossing game, 동전 던지기 게임을 take, 생각해 보자라고 합니다. 그 게임에서요, it is decided, 뭐래요?
결정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요? 대절이 결정되어져 있는 거죠. 얘가 가주어에 걸려져 있는 진짜 주어니까요. 연속으로 앞면들을 3번 던지는 것이요. 이기게 되는 것으로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 문장입니다. If a certain player ends up constantly with the desired outcome, defeating all who challenge that player, then we tend to interpret the outcome either as the work of fortune or else as clever and undetectable cheating on the part of the winning player.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if절 먼저 나와져 있네요. if가 접속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A certain player,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ends up, 여기가 동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constantly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with부터 시작해서 outcome까지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defeating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된 전까지 이렇게 심표로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이요. 분사 구문이었던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당연히 분사 구문 나왔기 때문에 생략된 거 찾아줘야겠다는 거 생각할 수 있겠죠. 뭐뭐 하면서 정도가 생략됐다 보실 수 있겠고요. 주어는 앞에 있는 a certain player죠. he 또는 she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defeating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분사로 바뀌어져 있는 형태가 되겠고요. all이라 되어져 있죠. 여기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who부터 시작해서 player까지가 얘를 설명해주고 있는 관계대명사절입니다. 안에 보시면 who는 접속사이자 주격, challenge가 동사가 되겠고요. that player가 목적어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뒤에 보시면요. then은 이렇게 부사처리, 위가 주어가 됩니다. tend가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tend는 뒤에 투부정사를 항상 갖고 오는 동사인 거 우리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to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해당됩니까? outcome까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목적어 되면 되겠고요. 안에 보시면 to interpret이라 되어 있는 여기가 동사의 특성, the outcome이라 되어 있는 여기가 목적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either A or B 나와져 있죠. either A or B 뒤에 전체 다 걸리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간략하게 보시면 as the work of fortune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A가 되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겠고요. or B 되어져 있는 여기죠. as clever and undetectable cheating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B가 되는 것 우리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on부터 뒤에 전체가 이 앞에는 cheating을 꾸며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either A or B 구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됩니다.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게임 참가자가요. end up with 하면 결국 뭐뭐와 함께 하다죠. 지속적으로 원하는 결과와 함께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요. 끊어갈게요. 무슨 얘기예요? 계속 이긴다면 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설명이 나와져 있습니다. Defeating all who challenge that player. 그 참가자에게 도전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기면서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가 되겠죠. 끊어갈게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뭐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결과를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하는 해석이죠? 첫 번째 A 먼저입니다. As the work of the fortune. 행운의 작용으로서 해석을 하는 거구나요. 또는 그 이긴 게임 참가자에 의한 교묘하고 감지할 수 없는 부정 행위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거 되겠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길지만 잘 끊어내시면 충분히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interpretation. 여기가 주어가 되는 거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is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at the core of everything이라 되어져 있네요. 여기가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는데 뒤에 전체에 해당이 되겠고요. 안에 보시면요. we do부터 시작해서 feel까지가 여기 있는 everything이라 되어져 있는 얘를 꾸며주고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안에 생략되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대시라 되어져 있는 이 친구죠. 접속사이자 목적어 역할을 하는 친구가 이렇게 생략이 되어져 있었던 거고요. we는 주어, do가 동사, think about도 동사가 되는 거가 되겠고요. and 접속사, feel도 동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의 중심에 있다라고 합니다. 끊어갈게요. 모든 것 어떤 거죠? 우리가 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리고 느끼는 것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구성 잠깐만 정리해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누가 봐도 도입인 거 너무나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서론인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요 서론으로서 연결되고 있는 부분이 2번에 연결이 됩니다. 두 번째 문장도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여기도 도입인데 특히나 부연으로서 앞에 첫 번째 문장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서론이라는 점 확인해 줄 수가 있겠고요. 자, 세 번째 문장에서는 앞에 서론에서 도입하고 있었던 내용들을 부연해 주고 있는데요. 부연과 함께 사례가 같이 언급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본론이라는 점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네 번째 문장도 앞에서 얘기했던 얘기에 대한 예시가 언급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여기도 본론이라는 점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요거는 뭐예요?
앞에서 언급했었던 그 사례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부연 또는 결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결론을 언급해주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거는 당연히 결론 부분이라는 것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문장,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주제 문장이 나와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여기도 결론에 해당이 된다는 점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1번 문장과 2번 문장 같은 경우 뭐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서론으로서 구성이 되어져 있었던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 문장과 네 번째 문장이 뭐로 구성이 되어져 있었다? 본론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었던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문장과 여섯 번째 문장이 결론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었던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단 구성이라는 것 볼 수가 있겠네요. 가장 대표적인 수능에서 나오는 지문의 형태입니다. 이 부분만 잘 보셔도 또 쉽게 주제문도 파악할 수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 정도로 지문 분석 및 해석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2번 문제 정리해봤습니다. 우리가 수능 영어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 풀이했으니까요. 그 방법 잘 정리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문 분석 및 해석도 진행했습니다. 거기서 잘 몰랐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확실하게 복습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문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미라클의 제임스 추였습니다. 감사합니다.